개봉한 지 5년이 다 된 지금도 해석이 분분한 영화 케빈에 대하여. 케빈과 에바는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고 그것을 영화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색과 대사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 속 표현들을 정리해보고 왜 제목이 케빈에 대하여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바는 단 한 번도 케빈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바로 포옹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 둘이 포옹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케빈이 갓난아기일 때도 에바는 케빈을 안는다기보다 들고 있습니다. 이 안는다는 행위의 힌트를 영화는 아빠 프랭클린의 대사를 통해 던져줍니다. You just have to rock him a little bit. You just have to rock him a little bit. 에바는 이 장면에서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끝내 포옹해주지 못하고 그냥 케빈의 방을 나와버립니다. I love you, kiddo. 네. 케빈은 에바에게 안겨있는 동생을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케빈이 에바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포옹이라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케빈은 에바가 자신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테스트가 보이는 곳이 바로 태어날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케빈은 에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Just because you're used to something doesn't mean you like it. You're used to me. 케빈이 말한 건 에바의 포옹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널 사랑해 라는 정도의 말일 겁니다. 그러나 에바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Guess well. In a few months, we're all gonna get used to somebody new. 이 말은 케빈에게 그래 난 널 사랑하지 않지만 익숙해져 있어 라는 말로 다가왔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은 케빈은 그 반응으로 크레파스를 던져버립니다. 케빈이 원하는 게 에바의 관심과 사랑이란 걸 알려주는 힌트는 영화 곳곳에 많습니다. 엄마를 보고 자위를 한다던가 엄마의 포스터를 보고 있는 행동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케빈은 인터뷰에서 그가 한 잔악한 행위가 자신을 보게 만들기 위함이란 걸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People like me. 그의 삐뚤어진 행위들이 모두 에바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 혹은 그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케빈을 괴물로 만들어갑니다. 어린 케빈이 에바에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에바가 솔직히 행동했다면 케빈에게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았겠죠. 케빈이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헷갈렸던 것처럼 에바는 사실 케빈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옳던 그르던 사랑하는 척하는 그녀 나름대로 엄마로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대해 영화는 시각적인 상징을 부여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겉은 항상 웃고 있지만 속은 다른 붉은 삐에로입니다. 영화는 초반에 이미 그녀에게 삐에로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줍니다. 아기의 청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공사장 소음으로 아기의 울음을 덮어버리던 그녀의 모습과 어릴 때 많이 울어 청력 손실이 걱정된다는 말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중적입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초록색 삐에로 다음엔 삐에로가 없는 붉은 화면입니다. 그러나 그 붉은 화면에 에바의 얼굴이 비칩니다. 붉은 화면에 비추는 건 에바. 그녀는 붉은 삐에로입니다. 에바가 이중적이어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본성과 다르게 모성애를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쁜 게 아니라 미숙하기에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이중성이 케빈에게는
솔직한 사랑을 갈구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케빈은 그녀에게 솔직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Most honest thing you ever did. 영화 전반에 걸쳐 크게 두 가지 색이 등장합니다. 바로 붉은색과 푸른색입니다. 토마토 축제를 즐기며 붉은색으로 표현되던 여행자로 살던 시절의 붉음은 에바의 열정. 후에는 피와 고난으로 상징되는 붉은색은 에바의 순환을 뜻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패션입니다. 붉은색은 에바의 패션이며 에바의 정체성입니다. 앞서 말한 삐에로가 붉은 이유도 그것이 에바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푸른색이 두드러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케빈의 방입니다. 영화의 대사에서 방은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Your room's special if you like. What do you mean special? Oh, so it looks like your personality. 푸른색 방은 케빈의 개성이나 성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에바의 색, 푸른색은 케빈의 색이라는 정의 아래에 영화 후반 붉은색을 지우고 파란색을 칠하는 에바의 행위는 에바 자신의 색을 지우고 엄마로서 케빈을 이해해보려는 변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변화가 영화의 끝에 가서는 18년 만에 케빈을 처음으로 포옹하는 에바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화살로 쏴 죽이는 괴물이 된 케빈이 체육관에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어 빛이 들어올 리 없는 체육관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괴물이 된 케빈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뜻하는 시각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케빈이 선천적으로 악한 괴물인가? 아니면 엄마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케빈을 괴물로 만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 논쟁하지만 적어도 영화적 표현은 괴물을 만든 책임을 케빈이나 에바 둘 중 누구의 일방적인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영화 표현은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실패가 합쳐져 만들어낸 두 사람의 합작품이 그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그것을 에바의 붉은색과 케빈의 푸른색을 섞어서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세계 표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듯이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른색의 케빈과 붉은색의 에바, 그리고 그것이 혼합된 결정체인 괴물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에바와 케빈입니다. 영화 제목 케빈에 대하여에서 말하고 있는 케빈은 푸른색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케빈이 아닌 붉음과 푸름이 혼합된 케빈, 즉 괴물을 뜻합니다. 괴물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대입해보면 제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괴물에 대하여. 그렇기에 영화는 이 괴물을 이해하기 위해 케빈뿐만 아니라 에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은 케빈과 에바가 충돌과 실패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케빈만의 이야기로 괴물에 대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에바의 이야기가 함께인 것입니다. 푸른색의 케빈과 붉은색의 에바를 이해해야 우리는 괴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을 알기 위한 두 사람에 대한 이해. 그것이 영화의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